사실은 겁나죠. 모든 종목이. 네. 예. 근데 지금처럼 약간만 시장의 안정만 찾으면 충분히 이 돈들은 약 60일 사이에 뭐 건수만 있으면 돈들은 달려가서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 게임은 기회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얼마나 잘 이용할 거로 보는지에 따라서 내 계좌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단히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이번 또 며칠 동안이 계좌가 갑자기 점프업이 확 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단 우리 대형 반도체 쪽은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기분 좋게 네. 봤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했던 말 뒤집기에 본고장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항상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지금 반도체는 오늘 시장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오늘 코스닥이 한 2% 정도 그렇죠. 상승을 네. 했죠. 네, 코스닥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네. 저 얇은 패딩 입고 왔거든요. 네,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날씨도 조금 봄이 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꽃샘추위가 오는 것처럼 네. 증시도 일주일 사이에 순식간에 지금 또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지난주 이 시간대 월요일에는 사실은 뭐 좋은 내용 드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참 트럼프의 그 입과 그 참 시장의 이 변동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색깔이 좀 달라졌고 오늘까지도 일단 뭐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괜찮았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 사실은 뭐 이런 뭐 펀더멘탈을 수반한 그런 부분들도 좋았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의 분위기는 사실은 뭐 이제 조기 대선 이제 국면으로 레이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행동 하나하나와 그 관련된 섹터의 테마들이 맞습니다. 거기가 에너지가 상당히 불을 뿜어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 장세가 시장 에너지를 저는 좀 더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은 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우리 컴퓨터, 뭐 노트북, 뭐 PC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어떻게 하겠다, 반도체 조만간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죠? 네. 오히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저는 종목 장세의 분위기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뉴스들도 워낙 오락가락 많이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등락폭이 어제 떨어졌다가 오늘 올랐다가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격일로 투자하고 격일로 뉴스 보면 차라리 편하겠다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또 반대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는 참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아도 사실은 저는 뭐 그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사이클 테마 있잖아요. 네. 선거와 관련된 테마를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못하거든요. 자신도 없고. 예. 근데 요런 딱 타이밍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상품 전략을 담당할 때 어떤 이제 자문사 매매 잘 하시는 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고유 자산을 이런 선거만 딱 기다려서 그때가 제일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번에 이 조기 대선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는 종목 장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고요. 대신에 종목 장세도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약간 뭐 줄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진폭이 크면 사실은 겁나죠. 모든 종목이. 네. 근데 지금처럼 약간만 시장의 안정만 찾으면 충분히 이 돈들은 이 약 60일 사이에 뭐 건수만 있으면 돈들은 달려가서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확실히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투자 잘하신다는 자문사 분 성함이 혹시 김민수 대표님? 레몬 리서치라고요? 아니죠. 레몬 리서치라고 잘하는 데 있는데. 차마 제가 말씀은 못하는데. 왠지 말씀하시는 모든 조건이 다 대표님 말씀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잔잔바리 리서치라고요. 잔잔바 리서치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정치 테마주를 논하자는 건 그렇죠. 아닌데 네. 정책과 관련해서 실제로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다라고도 평가를 해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평을 덧붙여 주신다면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딱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데 4일 걸리네요. 3일? 예.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이 게임은 어떤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본다거나 네. 뭐 시장이 뭐 여러 때 아우 몰라 팽개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얼마나 잘 이용할 거로 보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그대로 내 계좌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저희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고 이정재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 이 게임 해봤어요. 아. 네. 아 너무 안 비슷해서 원래 똑같이 하려고 오징어 그러다가 게임 네. 예, 똑같이 하려다가 네네 저는 이거 하려다가 참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일기 때 동향들 흐름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렇게 느껴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순신까지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은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동과 흐름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갈 때 물론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하다가 사과까지 드렸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이번 또 며칠 동안이 계좌가 갑자기 점프업이 확 되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 끝났다. 또 이제 쭉쭉 올라간다. 이제 또 이제 V자로 가겠다. 큰 코 다칩니다. 네, 또 준비하셔야죠. 이 변동성은 그대로 보는 사람을 이렇게 쫙 마음을 좀 녹였다가 예. 바로 올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요. 네, 긴장하셔야 될 때가 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럴 때는 그 몸을 이렇게 뚱뚱하게 또 이제 된다고 해서 막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 확 벌려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올라올 때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조금 가볍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움직였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움직여서 강했어요. 네, 네. 예, 바이오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적적 테마주 관련된 쪽들은 솔직히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안지가 제일 지금 후보 지명도가 높으신 분, 네, 그분의 언사에 따라서 그대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답안지고 그분이 어디로 또 향하고 어디로 가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 또 계속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또 다른 거 정리하다가 그런 거를 막 또 매매하다가 또 고점 딱 물려버리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AI 소프트웨어가 또 이제 주도 흐름들을 가고 있는데 네. 이걸 못 따라갔다.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게 되면 다음 또 이게 나옵니다. 그걸 또 열심히 또 쫓아가려고 해서 추적하는 게 다음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테마 또 한 단계 다 레벨업된 테마 그거 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도 방송에서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두 분의 평을 들어봤고요.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해서 다 같이 죽는 소리 할 때 오히려 그때는 대표님께서 이제 자기는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사기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요즘 들어서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접점 잡아가면서 저가 매수하고 오늘장처럼 오를 때는 또 한번 긴장을 딱 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정책 테마주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끌어올린 게 바이오주들 덕분인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종목별로 급등 흐름도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 암 연구학회라는 또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더 회자가 많이 됐던 오늘이기도 한데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또 관세도 어느 정도 좀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많았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지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문을 열어주시죠. 일단 지금은 ABL 바이오만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대장주거든요.
그 지금 시장에 지금 대표님이 바이오주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이 강하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대장주가 무너지면 그 시장이 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일단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안 꺾여요. 사실은 저렇게 급등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안 나가고 네. 일단은. 예. 근데 오늘도 아주 뭐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10%대 초반인가요? 네, 네.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소통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네투가 관련된 이 BBB 셔틀이라는 이 관련된 기술 수출이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크고 네. 과거에 이러한 이제 금액이 나왔을 때 보통은 그 금액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그 수출 이야기는 0.3 가고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있었고 여의도에서는요. 올라온 상태에서 사모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점에서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나오려면 당연히 오늘처럼 주가가 더 올라야 사실은 먹고 나오는 그 부분 될 텐데 어쨌든 바이오를 본다면 지금 분위기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ABL 바이오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가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고점에서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양봉들을 만약에 깨게 되면 아주 투심이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른 일반적인 바이오주들은 완전히 또 흔들림이 더 심하겠죠. 예. 웬만한 종목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펩트론 같은 이런 이제 그 비만 관련된 네.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는 거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전체 시장도 변동성이 아주 크지만 미국의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러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는 대부분 다 꺾여서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강할 때 같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들은 최근에 안 좋은데도 유독 강한 그런 그림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걸 보면 어쨌든 하나의 시장의 이 섹터로서 바이오 업종은 꽤 의미 있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골관절염 학회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세계에 관련된 뭐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미 뉴스들, 그 다음에 리포트들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뭔가 그 이벤트에서 발표가 예상되는 기업들, 후보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업을 어떤 게 괜찮을지 찾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바이오는 공부를 해도 네. 저도 이제 뭐 새로운 거 나오면 공부하고 막 아까 BBB 셔틀 말씀드렸지만 해도 너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이 끝나든지 장중에 뭐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선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종목을 확산을 하기보다는 압축을 하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압축하는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내가 뭐 찾아서만 하기보다는 뭐 그런 기업들이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른 게 없고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나 뭐 이런 몇몇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약간 곁눈질을 하면서 네,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모니터링하면서 네, 제가 곁눈질이라고 하면 하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왜요? 네,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ABL 바이오나 뭐 펩트론 네. 예,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금리하고의 좀 상관관계가 네.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막 폭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난주 뭐 중반까지는 안 좋았다가 목요일부터 확 좋아졌잖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채권 시장의 이 뭐 가격 폭락, 금리 급등 이슈 때문에 막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금리가 이렇게 막 높은 구간에서 있는데도 바이오가 참 잘 버틴다는 것은 나름 개별 재료가 있는 바이오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오늘 시간에서 한 종목이 지금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V로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네. 네. 근데 뭐 이미 뉴스 다 나왔기 때문에 브릿지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그 기업이 이거 안 되나요? 아니 말씀 안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이미 공신하고 뉴스 다 그럼요. 나와가지고 네네네. 굳이 제가 이걸 뭐 속일 필요는 이걸 뭐 아,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갑자기. 네네네. 근데 워낙 바이오 섹터도 워낙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하게 되는데 임상 이상 실패. 네네 다 나온 거니까 네네. 사실은 요게 이제 오늘 왜냐하면 오늘만 제외하면 되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과연 내일 이제 또 이 이슈가 전체 분위기는 또 어떻게 만드냐 개별 이슈로 요즘은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내일 아침에 한번 체크는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떠나서 사람이 차트도 어쨌거나 매수 전에 보게 되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확실하게 잡혔다 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 있는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런 데가 막 점 상한가를 가고 막 연이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제약바이오주에 좀 관심도 쏠리고 관세도 좀 피할 수 있다고 하고 나도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막 점상하고 연속 막 10% 이상 급등한 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덜 오른 종목을 사고 그쵸.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그 종목들은 특히나 바이오는 이거 잘못될 여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표님? 다 답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되는 거 사라. 되는 거 사라. 되는 거 사라. 설사 막 급등이 설사요? 연속으로 계속 나왔다 하더라도. 예. 중요한 게 일단 기술력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라가는 대표 종목들의 특징은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은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예.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고 네.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은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뭐 올라갔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강하게 얘기 안 드릴게요. 그냥 또 이제 주주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뇌하고 혈관 장벽 사이에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셨을 거예요. 뇌가 있고 그 사이에 미세 동맥부터 미세 혈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약효와 또 이제 뇌의 정상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약효 물질이 얼마큼 뇌에 잘 전달해서 기능을 해서 이렇게 중추신경계 쪽으로 쫙 내려올 수 있느냐 가장 큰 핵심인데 ABL 바이오에 갖고 있는 기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랩바디 이쪽은 일단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약들은 문을 꽝꽝꽝 두들겨가지고 막 억지로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지금 ABL 바이오의 그 그랩바디는 어떤 거냐면 문을 그냥 돌려서 절컥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면 당연히 와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면서 뭐 한 4조 이상 쓰는데 이게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에 거기서 들어갔던 거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ABL 바이오가 할 일은 더 많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시총이 이제 3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처음에 시총이 20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 SG 제약이라고 저희가 막 공부하면서 떠들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가 5조 대였습니다. 느낌을 어느 정도인지 좀 잘 봐가시면서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다리 바이오텍, 네. 그 대교 바이오텍, 다 나왔잖아요. 그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더 각인시킨다니까요. 그래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회사가 관리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관리 종목인데 그냥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위험해서 관리 종목이 아니라 그 재무 조건이 약간 좀 덜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게 있었고 네. 근데 시총이 의외로 한 4천억 5천억 대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BBT 877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폐 섬유 경화증 그래가지고 네. 폐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가져왔었냐면 리가켄 바이오에서 가져왔던 물질을 이전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오늘 또 리가켄 바이오까지 또 같이 또 출렁임이 시가전에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는 조건들은 열악합니다. 왜냐면 금리도 안 맞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아직 지금 의약품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물론 플랫폼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쪽에서 아직 뭐가 관세 쪽이 결정된 게 없는데 움직인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좀 있겠죠. 그럼에도 움직인다는 얘기는 국내 바이오주 성과 낸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라는 쪽이 결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들 보게 되면은 기회가 많을 거고 내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는 내일 브릿지 바이오가 만약에 하한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위축된다. 그러면 더 기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워낙 이제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기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단연 반도체와 또 죄송합니다. 반도체와 관세 이야기는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컴퓨터나 스마트폰 쪽으로는 관세에 대한 유연성 이야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외국인들이 사는 반도체주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좀 갈리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전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베팅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관세 이슈와 엮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풀어줬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네. 봤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비행기 타기 입구 앞에서 인터뷰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네. 했던 말 뒤집기에 본고장이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항상 기자가 질문하게 되면은 바로 말 바꾸기 확 나오는 고장소.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와 함께 또 이거를 그러니까 또 참모진도 잘 모르더라고요. 공유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 가지고 껴맞추는 이런 느낌도 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지금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상호관세 면제가 됐던 품목들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부터 뭐 이렇게 또 메모리 뭐 SSD 이렇게 쭉 나가는 이쪽들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조만간 다시 반도체와 함께 그 관련된 IT 쪽들은 다 같이 묶어서 그렇죠. 새로 품목 관세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부분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있고 거기다가 상호 관세 있고 품목 관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뭐 하여튼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국 맘이네요. 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진짜 열받는 거는 지금 저희가 다 상품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니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좀 제조업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무역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역 수지만 갖고 돼 있고 무역 외 수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강자예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부터 모든 거를 다 지금 그 이쪽으로 보게 되면 수지가 흑자 폭이 한 700억, 한 2,500억 달러쯤 됩니다. 네. 2천억, 한 3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무역 상품 수지 쪽에서는 1조 2천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뒤로 싹 빼고 자기가 못하는 약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 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 뭐 각 나라별 관세율도 그런 식으로 나누기 2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나누기 2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트럼프 사람이세요? 좀 한국이 낫게 비판하는 건데. 아 비판한 거야?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원래는 오늘 발표하겠다고 하다가 또 내용들이 일주일 안으로 발표하겠다, 뭐 한 달 뒤에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품목은 불확실성에 남아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게 왜 그 스마트폰부터 그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전화를 뻔질나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리사 선생님, 애플의 요리사 선생님께서 계속 전화해서 우리를 이러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기가 6대인가 9대인가 띄어가지고 150만 대를 그 사이에 관세 전에 끌고 왔대요. 중국하고 인도에서. 그래서 네. 빨리 일단 기본 당장 대체할 거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인도로 공급망 바뀌는 걸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발달에 불이 떨어진 쪽은 애플이죠.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일단 좀 고시간적인 차원과 또 자기네 필요한 거는 약간 또 우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쪽이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저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또 한계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네. 또 중국 쪽에도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들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플레이가 못 돌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나머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좀 강하게 올라와서 국내 지식도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은 일단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여놨다가 다시 출렁거릴 때 보든가 이거 불확실성 끝난 다음 보든가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일단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쪽이 인덱스 쪽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권에 들어온 지가 한 6개월 차가 됐습니다. 보통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약한 6개월, 10개월 정도쯤 되게 되면 거의 저점을 잡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미니 사이클에 들어온다는 관점이거든요. 그게 지금 들어오는 게 수출과 함께 가격이 이제 터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중량이 그만큼 크게 못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P는 올라가는데 Q가 지금 못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Q는 이제 그대야마 따라오는 게 관세 때문에 선주문 막 들어온 것들 그거 가지고 반영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다가오는 건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반도체 수출 게 그로스만 보게 되면 성장 쪽으로만 보게 되면 벌써 턴에서 돌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반도체 인덱스는 아직 저점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괴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거든 간에 이게 따라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게 꺾이든가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균형이 맞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관세의 흐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괴리가 난 부분들이 어떻게든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턴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딜레이가 되는 간극은 관세 때문이다. 안정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 확인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고 계속 또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폭등이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간극은 있지만 다들 요거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보자라고 하는데 무조건 좋겠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관세가 들어와서 또 분명히 관세 가지고는 뭐가 연결시키냐면은 칩스법 네. 그거랑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지난 정부에서는 칩스법 가지고 역내로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세로 이용한다. 그 대신에 너네 뭐 3년 안에 아니면 또 중국에는 반도체 못 지키는 조건 요거 더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몇 년 안에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조건들을 좀 더 하면서 그게 하면 또 관세랑 또 연결시킬 것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도 반도체 관련해서 여쭤보긴 할 텐데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이제 뭐 오픈 AI에서도 새로운 모델의 AI 나온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발표들이 AI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AI, 클라우드, 반도체 또 나가면 이제 로직대로 전력까지 네. 여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반도체도 좋고 그 외에 여기서 딸려오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의견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일단 그 우리 대형 반도체 쪽은 간단하게 요거는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자산을 매각해서 뭐 좀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주식시장 빠지면서 마진콜 나온 거, 채권도 사실은 기업이나 뭐 이런 뭐 기관들이 담보로 많이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네. 이게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뭘 팔아서 메꿔야 되는 뭐 등등이 그래서 아마도 미국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최근에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뚝뚝뚝 떨어져줘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돈들이 다시 또 이제 뭔가 살 거 없나 싶어서 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도 1, 2위 기업들한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미국 채금리 떨어지는 환경이 돼야 우리나라 대형주 또 특히 반도체 1, 2 수급이 좀 외국인 수급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관련된 반도체 오늘 뭐 이슈가 많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퓨리오사 AI죠. 네. 네. 이쪽 방문과 함께
관련돼서 앞으로 뭐 생태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이런 정책 관련된 뭐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돈은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진짜 그렇죠.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 건데 네. 항상 이제 주식은 이제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상 돈이 들어오면 그때쯤에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관련된 기술이 어쨌든 설계 쪽, 반도체 설계 쪽이잖아요. 네, 팹리스 쪽입니다. 네.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여기에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뭐 MPU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작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관련된 부분들의 약간 이제 정책 테마로 뭐 움직이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미 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은 꽤 올랐죠. 네. 탄핵 선고 나오고 그 다음 월요일 4월 7일부터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거래량 실으면서 그때부터 막 불을 뿜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네, 네. 일주일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AI가 궁극적으로 이 들어갈 쪽은 저는 로봇 관련된 부분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려면 이 AI가 좀 탑재가 돼야 본인이 다니면서 스스로 판단도 하고 그죠? 네. 인지하면서 뭐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다닐 텐데 AI 다음으로는 아마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사회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AI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 한참 그 이슈가 나올 때 결국 전력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대 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기 어떻게 할 건데? 예. 운전 좋게 안 보잖아. 여기를 바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투자가 되고 인프라가 잘 되려면 전력 인프라가 반드시 같이 돼야지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력만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네.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이런 키워드들도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스텝에서 움직일 만한 후보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간 것보다 다음 그러면 이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뉴스가 있었던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쪽인데요. IMO가 이제 해운탄소세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조선주들. 근데 이걸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좋게 봐야 될지 오늘장에서는 이제 엔진 관련한 주들이 또 급등하기도 했고 해서 조금 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호재가 계속 나오네요. 네, 호재 만발. 가뜩이나 강한 섹터인데 거기다가 뭐가 계속 보강된다. 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거 회의하면서 한 3박 4일 하잖아요. 되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뭔가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우리 이거 했었으면 좋겠네라고 한 거를 이제 해야 된다. 딱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금액이 나와버렸어요. 탄소세랑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강하게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2027년 3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이니까 2년 뒤에 바로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거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GFI. 요거는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 그러니까 즉 선박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해서 표준으로 삼겠다. 요 GFI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티어 제로, GNG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 제로. 그러니까 자 기준치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인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1단계, 레벨 1, 레벨 2. 레벨 더 안 좋은 겁니다. 레벨 2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놓고 거기서 실질적인 탄소세 적용은 한 2028년 하반기다 보니까 2027년도 이때 3월 달부터 해놓고 한 1년 6개월 뒤에는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공표해놓고 발효하는 정도. 이번에 규칙은 정한 거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뭐 어지러운데 1단계 정도 쪽의 탄소세 요율이게 되면 톤당 100달러를 냅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정도 되게 되면은 이게 1단계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네. 허용치에 대해서는 추가에 대해서는 톤당 380달러를 냅니다. 그러면은 톤당이니까 배가
얼마나 큽니까? 톤당이면은 이거 $100 낸다 그러면은 이거 규제 넘어간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걸 그대로 낸다고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행할수록 오히려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때문에 안 되겠다. 이쪽에서 이 규제가 들어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친환경 규제는 교체 발주수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수지 한국 한 3년 정도 얘기합니다. 조금 길게 한 3년, 8년, 3.8년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지금 모두 준비를 해서 3년 후에나 선박 인도 지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었다. 그랬으면 이 지금부터 되게 빨라졌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씩 다 그렇죠. 독이 차 있는데 여기서 또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못 맞춥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일단 뭐 엔진부터 교체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엔진 얘기는 무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관련된 쪽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친환경 연료를 운반하는 선들 이건 네. 또 먼저 또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특수적인 것들은 훨씬 더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뭐 당연히 한 15년 이상, 20년 이상 된 쪽들은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게 당연한 거고 게다가 또 컨테이너선 그 구형 쪽이죠. 그리고 탱커 그리고 LNG 캐리어, 벌크선, PCC 그런 이런 쪽들 그러니까 가스선 웬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친환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령이라고 그러죠. 배의 나이 네. 이거 좀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교체가 먼저 들어갈 때 탱커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탱커의 강자가 요즘 강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탱커 잘 만드는 회사. 네, 그런 쪽과 함께 탱커 쪽에서 특화돼서 하는 기자재 업체가 있어요. 야 이거 매수하고 진짜 괴로웠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그냥 쫙쫙쫙 올라와가지고 살려주네요. 네, 그런 회사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사도 조금 특화된 쪽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이클이 그러면 중형급 선사들이 먼저 사이클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미포 이게 가장 먼저 부각받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상대적인 다른 것보다 좀 강한 모습들로 나오는 거고 게다가 또 조선기자재도 뭐 그 관련된 거는 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중요합니다. AM 사업. AM이 뭘까요? FM, AM? 아닙니다. AM 뭐예요? 예, 애프터마켓. 이 사업까지 왜 이렇게 험하게 웃으세요? 네. 되게 어려운 다른 개념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애프터마켓 사업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죠. 네, 그 회사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다. 쪽에서 이게 전면 교체가 안 되게 되면 부분 교체라도 한다. 네. 쪽에 아이디어 꼭 가져가시고 거기서 나오는 기자재 쪽들 챙겨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이런 설비 업체들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가져가세요 혹시? 탄소 포집이요? 네. 그거랑 직접적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네. 이제 그러면 이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네. 이게 티어 0부터 티어 2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티어 1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그걸 사다가 메꾸는 쪽은 나오겠죠.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탄소 포집은 이게 아니라 석탄 발전소 막 다시 재가동한다 그러면 그때 많이 부각받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또 물려 있다가 또 여기까지 쫙 올라오는 유니크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크.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거기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앞으로 화석 연료를 미국이 많이 푸시를 한다. 그럼 당연히 부각은 받겠죠. 근데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국에 나오는 탄산칼륨 변화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결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결제해요. 그냥 잔잔바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MO 관련된 뉴스들 또 해석도 해주셨고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주셨는데 팀장님께서도 뭐 이게 비단 조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운과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오면 항상 좀 같이 가거나 시차 있게 가기도 하는데 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방금 이제 해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등급이 다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탄소 배출 효율 기준에 따라서 이제 A부터 E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D 등급 이하의 선박 비중이 HMM이 24%, 펜오션이 32%, 대한해운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규 선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조하는 데는 2, 3년은 필요한데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선박 수리라든지 교체와 같은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신속한 대체를 위해서는 개조 사업의 수요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우리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러한 개조 관련된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순매수한 리스트를 보시면 그 기업과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다 저희가 모바일이나 HTS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떤 기업이 수혜고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IMO 관련된 뉴스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팀장님의 그 전문 분야 한번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나요? 피부 미용과 화장품 얘기 한번.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사재기 한다는 뉴스들도 막 있기도 하고 네. 이것도 관세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하던데 여기 관련해서는 앞으로 산업이나 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날이 추워가지고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따뜻해지면 딱 타이밍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네. 선크림을 또 꺼내시려다가 또 집어넣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죠. 그런다면서요? 네,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되고 집안에서도 발라야 되고. 네. 형광등에서도 뭐 나온다고. 네, 보통 진짜 피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네. 네, 까만색 커튼 네네. 치고 형광등도 거의 껴놓고 생활하시더라고요. 꺼놓고. 아 진짜. 네네, 진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네네. 그렇게 하시는데 뭐 저희가 일반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계절을 발라야 되는데 왠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요때쯤이면 햇살이 이제 따뜻하고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봄볕은 또 따가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테마는 항상 요맘때쯤 작년에도 한 4월 전후로 인해서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선크림 관련해서 약간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요맘때쯤 주가가 움직임이 괜찮았었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근데 이제 날씨가 약간 이제 살살해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방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크림을 사재기 한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네. 그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재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어떤 걸 사재기를 하나요? 굳이 내가 이거 없어도 생필품을 하죠. 네, 꼭 필요한 것들. 네. 지금 관세 이슈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 시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화장지 그 카트에 엄청 실어서 지금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지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비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그 사재기 할 때 물이라든지 하잖아요. 선크림을 사재기 한다? 아, 그러면 이 선크림이 인식이 이 필수 소비재로 이제는 좀 올라온 게 아닌가.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좀 안 마르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인식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선크림을 산다라는 것은 이 K-뷰티의 위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선크림을 아침마다 이제 바르는데 사실 2-3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7시에 바르고 네, 그대로라서 사실은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근데 바를 때 뭔가 좀 촉촉합니다. 제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선크림에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바를 때 특히나 무기와 유기가 있거든요. 선크림은 또 네, 무기는 약간 백택 현상 같은 약간 하얗게 되는 게 있고 유기는 그냥 이제 부드럽게 잘 발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저는 유기를 쓰는데 유기를 쓸 때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이런 이제 퀄리티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기도 쉽지 않다 보니 가성비도 좋고 요거는 지금 관세 이슈가 생기기 전에 빨리 좀 사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날씨도 이제 2025년이요. 역대급 또 무더위가 온다라는 예보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한참 더울 때 이제 또 선크림 바른다고 또 하시는데 미리 사놓고 쌀 때. 예, 그래서 아마 사재기 열풍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날씨만 언제부터 따뜻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또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해지지 예.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또 화장품 내에서도 이 선크림과 관련된 또 이슈는 시차가 조금 걸리겠지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내에서 OEM, ODM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 선크림에 상대적으로 특화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들의 차단제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작년에 한번 어떤 때 주가가 움직였는지 계절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전략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집중을 못하고 네. 조명을 꺼드려야 되나 그 생각만. 불 꺼주세요. 사실은 네. 이거 제가 하나 고백을 하면 예. 저도 이제 그 제 사무실에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네. 직원들을 같이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전 딱 들어오는 순간 직원들한테 불 꺼라. 아 정말요? 불 끄고 회의합니다. 네. 아. 이런 상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러시는구나.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회의실에서도 아. 웬만하면 불 하나만 켜든지 꺼라라고 그 전기세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피부를 내 피부를 위해서. 역시 네. 피부가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직원들은 있군요. 들어오는 직원들마다 계속 키거든요. 아. 근데 계속 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참 이게 좀 이런 상사는 좀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부하 직원이 아니었을 때. 아 그렇구나. 역시 제 전문 분야를 전문가에게 제대로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전략 관련해서도 역시 뭐 K 뷰티랄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미용기기와 K 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팔로우업 차원에서 대표님께서도 한번 전략 짜주시죠. 네, 피부는 이번 생에는 포기하려고요. 네, 그냥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마인드가 아니면은 네. 따라갈 수 없겠구나. 그냥 네, 어떻게 되겠죠 뭐. 피부 암만 방에 안 걸리면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임용기기 쪽에서 계속 언급을 몇 번 드렸었고 지난번에 요 차트 한번 한 달 반쯤 됐을 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의료관광 진료 맞아요. 과목들 네. 이렇게 된다. 관련된 쪽들이 주가가 한 달 반 사이에 다 신고가가 대부분 나오는 상황들이죠. 일단은 의료관광 소비 금액을 보게 되면 2025년은 3월달 정고점, 그러니까 작년 9월달까 이게 어떤 시기냐면은 이때 7, 8, 9때가 항상 이렇게 여름 때 봄부터 여름 때까지 해서 가을 때까지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간 성수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수기. 그때 금액을 3월달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성수기에 나왔던 9월달 금액을. 근데 이때도 약간 아시는 거지 계엄 사태 그거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안 눌렀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 빼고도 혹시 뭐 있나 싶었는데 별거 없으니까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세요? 그 집회하는 현장까지 막 같이 그 동영상 찍고 거기서 이거 하고 있고 아. 그랬대요. 거기 외국인들이 되게 요게 안국역에도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되게 신기해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있다고. 되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게 관광이 됐으니 K 집회 뭐 이런. 집회?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의료관광 소비 금액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료관광 진료 과목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피부과를 그때 많이 강조드렸는데 더 벌어집니다. 예, 지금 성형외과 점점 떨어지고 무슨 성형으로 해 피부과만 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네. 병원에서 피부과에 와서 에스테틱 샵에서 받습니다. 네. 이건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 잡힙니다. 예. 내수에 대한 보강이 큰 쪽들이 더 주가가 아니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거 꼭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비뇨기과 사업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 내수가 좋아서 우리 지금 그 내수 소비 심리가 좋다 보니까 그 열심히 카드를 걸어서 내 피부 관리해야 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일단은 뭐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개원하고 뭐 하겠냐면 다 이제 영어 하는 사람, 중국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필수로 딱 갖춰놓고 대응을 하는 거겠죠. 요즘 그게 필수래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면 거기다 또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MSO라고 하던데 MSO 맞나?
사이트 운영하는 쪽이 다르고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연결시키는 게 있죠.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남 언니? 강남 언니 예. 알죠? 네.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병원들한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중개 수수료를 다 먹고 그거랑 상상의원이라고 있다네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 근데 이게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게 힐링 페이퍼라고 이게 강남 언니 네.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힐링 페이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실적 올라온 거 보세요. 급증했거든요. 예, 이렇게 2022년도 대비해서 2.5배가 영어 매출이 커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올 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를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상상의원은 뭐 어디 중국이었고 이쪽은 일본이었고 일본 법인 쪽에서 확 키워가지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 오세요. 다 케어해드릴게요. 이게 관광이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또 요즘 부산시랑 뭐 연결돼가지고 그 부산 언니 아니에요? 강남 언니가 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제 금액 계속 안 떨어지고 있고 예. 이 정도로 된다 그러면 아마 또 새로운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과 다 연결해 봤을 때 지금은 기존에 임용기기 쪽도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를 나뉘는 게 필러 톡신 이쪽은 수출 네. 쪽입니다. 네. 수출 쪽인데 수출 쪽 같은 경우 이제 관세 부담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뜯어보다 보니까 미국 매출 비중이 10%도 안 돼요. 필러나 톡신 쪽으로 들어가는 거 특히 대웅제약이 제일 많이 그나마 나보타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잡혔었는데 다변화돼서 그것도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그게 큰 영향을 안 끼치고 게다가 미용기기 쪽들 뭐 다 아시는 뭐 RF부터 하이프 이런 것들은 네 이번 생에 포기했으니까 저는 그냥 외우기는 할게요. 예 이거는 또 국내에서 내수 쪽에 집중된 회사들은 이번에 수출이 막 되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수가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실적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가 원택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밖에 또 홈뷰티 쪽 있죠. 네. APR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여전히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라는 쪽들을 보시면서 뭐 신고가니까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근데 다 저희가 리뷰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된다 그러면은 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겠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과 그다음에 임의용 기기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또 전략들이나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맥쿼리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셨다고 그건 안 하는 걸로. 너무 부정적이네요. 그러면 그거 그쵸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뉴스 나왔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죠. 그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고 화장품 이야기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그냥 마무리할까요? 예. 그래서 이걸로 사실 전략을 딥하게 진지하게 짜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괜찮은 것들을 찾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좋습니다. 네, 2분 남았나요? 네, 2분 정도. 2분 네, 조금 2분 안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네. 제가 스킨 부스터는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마 리서치에 리쥬란도 해봤고 뭐 등등 다 해봤고 요즘은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 좀 줄다 보니 이제 VT의 리드샷 정도로만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비의 리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적으세요. 엘라비의 리투어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려면 피부과 가서 또 이제 거금을 주고 이제 시술을 받아봐야지 알잖아요. 네. 상장된 기업이 이게 잘 되는지를 보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땡땡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페들이 요즘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이버의 네. 카페들. 네. 거기 가면 시술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와요. 네.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쥬란 뭐 이런 것들을 치면 이거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졌다 막 이런 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쳐보니까 후기가 아직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체크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이 내가 직접 안 받았지만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이 올라오면 빨리 공부를 해봐야 되는. 한 네. 30초 남았는데 전략 나옵니까? 아무튼 뭐 그런 피부 미용은 네. 뭐 남자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시술을 직접 받고 막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네. 그런 후기들을 막 체크하는 것도 투자를 하신다면 아. 좀 필요한 꼼꼼하게 거기까지는 하셔야 차트 보고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